하림과 바둑의 첫 만남. 제22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장현입니다. 오늘 해설에도 김영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대국장 분위기가 상큼합니다. 네. 입단한 지 얼마 안 된 입단 새내기들이 오늘의 8강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입단한 지 약 4개월 정도 됐고요. 네. 특히 이제 김경은 초단 같은 경우는 한국 지금 기사가 한 330여 명 정도 되는데 네. 가장 어린 기사예요. 막내군요. 이제 선배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기사이고 강지수 초단도 이제 같이 입단했거든요. 김경은 초단하고. 근데 이제 입단한 지 4개월 만에 본격기전에 8강까지 진출했을 정도로 실력 있는 기사들입니다. 네, 오늘의 승자는 입단 이래 최고 성적인 대회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4강 최종 티켓을 가져가게 될지 지금부터 대회 정보 이어서 대진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22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합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초읽기는 1분 1회고요. 우승 상금은 1,200만 원, 준우승은 500만 원의 상금입니다. 자, 오늘 8강전 두 번째 경기인데요. 김경은 초단과 강지수 초단이 만났습니다. 네, 김경은 초단은 이스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이기고 그리고 네. 예선전에서는 여류국수전에서 2번 우승했던 박지연 오단한테 이기고 지금 8강까지 진출을 했고요. 강지수 초단은 김수진 오단한테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옆에 보이는 8강 멤버를 보면은 굉장히 쟁쟁한 기사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니까 또 초단끼리의 대국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지금 김경은 초단과 강지수 초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은 누가 우승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관록의 기사들이고요. 네. 공교롭게도 이제 갓 입단한 그 두 기사가 8강에서 만났어요. 입단 동기가 대회 8강에서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요? 약간 가늠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입단한 지 경력이 좀 꽤 되면은 그래도 이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작 4개월 됐는데 8강에서 만났다는 것은 네. 참 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네, 두 기사 입단 동기이기도 하고요. 입단하고 나서 두 기사가 처음 만나는 첫 번째 대국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대국수를 봤더니 네. 김경은 초단은 이제 고작 10판을 뒀고 강지수 초단은 딱 15판을 뒀어요. 그만큼 이제 새내기 기사들인데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네, 오늘의 8강전은 강지수 초단과 김경은 초단의 대국입니다. 과연 누가 4강에 진출 성공하게 될지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제22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김경은 초단과 강지수 초단의 8강전입니다. 네, 먼저 김경은 초단이죠. 2003년생이에요. 현재 국내 최연소 여자 프로기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선수고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이에 맞서는 입단 동기 강지수 초단 98년생입니다. 이제 20살인데 가장 새내기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제 김경은 초단한테 네, 김경은 초단이 너무 어려요. 너무 어리니까. 자, 제한 시간 각자 1시간입니다. 이 1시간 사용을 굉장히 잘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오늘 두 선수의 의상이 이 하림배에 맞춰서 분홍분홍하네요. 핑크하죠. 김경은 초단은 이제 저희 정관장 황진환 팀이 네. 대국을 할 때는 늘 와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오는데 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가요? 저희 팀원들하고 친해요. 보니까 한승주, 김명훈, 김진희 그 오빠들하고 제일 잘 어울리고요. 평상시에도 같이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김경은 초단이 이렇게 매번 응원을 해줬기 때문에 또 우승을 하신 걸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니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기사의 입단 후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두 기사 모두 공격적인 기풍이라고 적어 주었었어요. 네. 설마 4개월 만에 바뀌지는 않았겠죠? 아마 바뀌었을 리는 없고요. 지금 이제 두칸 구친수는 최근에 커제 구단이 흙을 잡았을 때 많이 보여주는 포석입니다. 강지수 초단이 참 독특한 게 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바둑을 굉장히 늦은 나이에 배웠더라고요. 보통은 김경은 초단처럼 6살이나 7살 때 바둑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요즘은. 평균적으로 봤을 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강지수 초단은 12살 때 바둑을 처음 접했다고 네. 합니다. 12살에 바둑을 처음 배워서 프로가 된 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네. 요즘에는 저는 못 봤어요. 12살에 바둑 배워서 프로가 된 사람. 기재가 뛰어나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12살에 바둑을 배우고 1년 만에 연구생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뭐 소위 말하는 천재죠. 그렇죠. 네. 저는 예전에 연구생을 들어가는 데에도 한참 걸렸었거든요. 정말 뛰어난 그런 재능이 있는 선수로 보입니다. 사실 강지수 선수가 지난해에서 입단 대회 이 최종국까지 갔었는데 정현우 선수에게 지면서 입단 실패를 했었거든요. 네, 그 전 입단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대회에 입단을 했으니까 물론 실력도 실력인데 멘탈? 요즘에 말하는 그 멘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신력이 좋은 기사로 보입니다. 네. 자, 김경은 초단이 나를자, 구치자, 강지수 초단이 별 고민 없이 바로 걸쳤습니다. 네, 이제 백은 협공을 할 것이냐 그냥 받아줄 것이냐를 놓고 좀 고민을 하겠죠. 자, 두기사가 입단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대국수도 아직 많지가 않아서 두기사의 랭킹을 추리기가 네. 어려워요. 저희 한국 랭킹 같은 경우는 쉬운 판을 채워야 랭킹에 진입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랭킹이 나타나질 않는데요. 아마도 이 정도 성적이면은 또 여자 랭킹은 10위권에서 15위권 정도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이제 쉬운 판을 채워야 되니까 앞으로 네. 한참 더 걸리겠죠. 현재 여자 랭킹 10위권의 기사들을 보면은 뭐 박지연 선수나 박태희 선수 네. 이런 선수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근데 또 높게 평가를 하시네요. 그래도 저도 아직 이제 강지수 초단이나 김경은 초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네. 또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적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 그래도 장래가 어느 정도는 유망해 보이지 않을까. 예. 아마 곧 이제 드러나겠죠. 1년 안에는 아마 수면 위로 네. 부상할 겁니다. 자, 협공을 하자. 강지수 초단도 네. 협공했습니다. 예, 이제 백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쪽을 붙이거나 이렇게 붙이거나 또는 이쪽을 붙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경원 초단이 굉장한 속기파예요. 아,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국가대표 감독이나 코치들한테 자주 야단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빨리 둬가지고. 빨리도 손 예. 나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빨리 두는 게 원래 당연해요. 아, 빨리 뭐 어렸을 때는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서서히 이제 고쳐질 텐데 빨리 둔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뭐 나쁘게 본다면은 경솔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좋게 본다면은 수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수가 잘 보이니까 손이 빨리 나가는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쪽을 많이 젖히죠. 그러면 아마 젖힐 겁니다. 여기서는 백도 호구 칠 수도 있겠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느는 거 세 가지가 있죠. 이거는 이제 끊겠다는 뜻이죠. 이으면 이때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두거나 또는 빈삼각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정석의 마무리가 됐는데 흑은 실리를 차지했고 백은 외세가 좋고요. 다음에 이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벌리는 곳이요. 그래서 흑도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많이 둡니다. 이 모양은 이제 나중에 백은 여기까지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먼저 이런 자리로 오게 되면 모양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거의 절대적인 자리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이렇게 두 칸 벌리는 사람도 많아요. 세 칸 두면 여기 갈라질 수가 있으니까. 저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갈라쳐봐야 네. 한 점을 제압해봐야 몇 집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두 칸을 벌리면 나중에 혹시 백이 이렇게 침투를 하거나 했을 때 여기까지가 선수가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흑돌 두 점이 오히려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한 점을 가볍게 보고 세 칸 정도 벌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렇게까지 되면은 이제 자산기의 정석은 일단락이 됐다라고 봐야죠. 다음에 큰 자리는 하변 벌리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우변을 걸치는 것도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이 방향 정도면은 큰 문제가 없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네. 김경은 초단 입단한 이래 성적이 4승 6패. 이 4승 중에서 꽤 쟁쟁한 기사들의 이름이 좀 보이는데요. 박지연 선수나 이슬아 선수, 이번 할인배에서 승리를 거둔 기사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진 선수도 있고 얼마 전에 입단을 했던 정현은 선수도 있네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4승 6패,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지만 네. 이제 서서히 기사 생활하면서 이제 실력도 많이 늘 테고요. 경험도 많이 쌓이기 시작한다면은 아주 좋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대국수는 강지수 선수가 많습니다. 8승 7패, 5월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네. 이 선수가 그리고 이 매주운배 오픈 신인왕전에서도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매지온배 같은 경우는 남자 기사들하고 같이 신예 대회인데 네. 남자 기사들하고도 같이 했는데 통과했을 정도면은 굉장한 실력자라고 봐야겠죠. 자, 먼저 걸치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죠. 걸치거나 하변을 벌리거나. 제가 아까 김경은 초단이 굉장한 속기파이고 또 그런 그런 습관 때문에 감독 코치들한테 많이 혼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상당히 신중하게 손이 나가고 있네요. 네. 요즘에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제한 시간 2시간짜리 그 리그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도 원하는 사람, 그리고 국가대표가 아닌 사람들도 원하는 젊은 기사들은 그 금요일마다 이제 2시간짜리 바둑을 두는데 늘 제일 빨리 끝나는 기사가 김경은 초단이라는 겁니다. 김경은 초단이 사실 바둑 두지 않고 일상적일 때에는 굉장히 밝은 성격으로 인사도 참 잘하고 네. 오빠들의 귀여움을 이렇게. 독차지한다고 들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 오빠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사람이 네. 최정 오유진이었는데 그러네요. 이제 김경은 초단으로 넘어갔어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기가 가장 날일 잘하네. 이것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쪽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받아주면 그때 벌리면 이제 백도 자세가 좋고요. 이런 모양에서는 그래서 잘 받아주질 않고 붙이거나 또는 협공하는 수를 많이 둡니다. 이 주변에 돌을 살리려면 여기를 붙이거나 또는 협공하는 수를 많이 두고요. 그냥 받아주기에는 조금은 밋밋한 자리이죠. 네,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일반적으로는 3-3을 침투를 하고요. 이렇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축이 백이 좋기 때문에 이걸 단수를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쪽 백이 좋으니까 그냥 느는 정도로 보여요. 늘고 백이 한 요 정도 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포석의 윤곽은 드러난 형태로 보입니다. 아, 그냥 붙였네요. 그렇다면 백은 늘어야 되겠고요. 이쪽을 늘겠다는 뜻이에요. 요건 이제 백도 여기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나가놓고 네. 빠져나가게 되면 이건 흙도 좀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붙이면은 이제 미는 수를 많이 둬요. 이렇게 밀고 또 밀고 이런 식의 진행이 역시 이제 백은 선수를 잡고 하변으로 아마 이 정도까지는 벌릴 겁니다. 아, 이 붙이는 진행을 바로 결행하는 건가요? 네, 이게 지금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면 이제 흙도 여기 날일자는 게 기분이 좋아요. 물론 백도 이렇게 하고 손을 뺄 수는 있지만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가 보장이 되고 우변 같은 경우에도 이 구자나 또는 이게 느는 것까지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눈목도 달리면 잡히죠. 여기까지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지금 젖혔나요? 이런 모양에서 젖히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요. 이제 여기를 늘겠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흙이 이거를 안 한 만큼은 흙이 이득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교환이 있으면 이렇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네. 여기가 선수가 안 되잖아요. 젖혀도 뭐 한 칸 띄거나 빈 삼각하면 살아 있잖아요. 근데 이 교환이 없다면 막았을 때 이게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젖히고 막을 때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치중을 하게 되면은 폐맛이 남아 있죠.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하지 않은 것만큼은 흙이 이득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건 언제든지 하면 백은 당연히 이어야 되니까요. 네. 이런 절대 선수 자리는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두고 막아서 선수로 교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흙이 이득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젖히는 진행을 선택했을까요? 글쎄요, 아마 하변에 워낙 좋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눈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진행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자, 큰 자리를 뒀고 지금 삭감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붙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차렷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겠죠. 저 같으면 붙일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이 정도 두면 뭐 바로 씌워간다든가 해서 집도 지키면서 좌변의 흑도를 압박하는 이런 식의 흐름이 가장 보편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두고 이 눈목자 할 때 그때 또 씌우나요? 바로 씌워가는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이에요. 좌변은 가장 조그맣게 살려주고 선수를 잡고 이렇게 큰 자리를 또 둘 수 있다면 전체적인 뭐 균형은 충분히 맞춰 나갈 수 있는 바둑이죠. 강지수 초단은 제가 예전에 이제 잠시 한 3년 정도? 3년 정도 제가 바둑 도장에서 네. 프로를 지망하는 프로 지망생들을 좀 공부할 때 도움을 줬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네. 같이 있었는데 굉장히 성실해요. 바둑 공부를 네. 굉장히 열심히 하나 봐요. 말도 없이 아주 조용한데 내성적이고 근데 아.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는 기사입니다. 조용한 성격이군요. 네. 이쪽을 붙였어요. 늘 때 젖히거나 또는 한 칸 띄겠다 그런 뜻이죠. 중앙 작전을 펼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는 붙이고 치받고 느는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될 테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자리도 좋은 자리지만 여기 또 호구 치는 곳이 또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네. 그것까지 막아두네요. 네. 자, 여기는 이제 흙이 두면은 언제든지 선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활은 이제 큰 문제가 없고요. 이 교환은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다 받아주고 네. 이렇게 치중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제일 쉬운 것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늘어진 패가 있어요. 두고 두면은 패가 되죠.
그때는 이제 이 교환을 하지 않으면 여기를 둘 때 흙이 두게 되면 요거 자충을 안 한 만큼 흙이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지간하면은 하지 말고. 다만 이제 나중에 백돌이 여기에 쌓이게 되면은 돌이 오게 되면은 그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두고 바로 잡고 양단수 칠 때 이렇게 이으면 그만입니다. 아, 나가도 별게 없네요. 그렇죠. 있거나 이렇게 호구 치게 되면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죠. 네. 근데 물론 이 돌이 없으면 흙도 바깥쪽 탈출이 가능하지만 이쪽에 돌이 오게 되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찝어줘야죠. 이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죠. 지금 백의 모양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하면서 상변의 흙 모양을 넓게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반대로 백이 둔다면 한 이 정도 두면은 상변의 흙 모양이 보잘것 없어지죠. 그러네요. 예. 지금은 상변 모양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백도 지금 중앙 어딘가를 두고 싶은데 어딜 둬야 될지 참 까다롭네요. 이렇게 두기에는 너무 이 사이즈가 너무 작죠. 흙이 더 좋아 보여요. 네, 그렇다고 한껏 넓게 펼치기에는 이 흙돌 한 점이 또 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선수를 하나 하고 여기 이제 한 칸 띄게 되면은 이 흙돌 사활이 문제가 생깁니다. 네. 받을 때 이쪽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네요. 아, 들어가는 수로 풀어가려는 걸까요? 네, 왜냐하면 흙도 만약에 이런 데를 먼저 두게 되면 집도 굉장히 커지지만 네. 요 한 점이 준동을 했을 때 굉장한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이 돌이 움직였을 때 백돌 6점이 오히려 미생마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백이 먼저 이런 자리를 두게 된다면 어느 정도 안형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돌이 움직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럼 좀 더 중앙 쪽으로 시원하게 달려가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좀 밋밋하게 둔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안전하게 네. 좀 느려 보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돌이 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훨씬 더 한껏 나래를 펼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상변으로의 침투가 괜찮은 작전으로 보입니다. 국가대표실에서는 김경은 초단이 속기로 둬서 종종 혼난다고 하셨었는데 오늘 대국에서는 강지수 초단이 시간을 좀 더 아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꽤 많이 뒀는데 아직 뭐 6분도 채 사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네. 우아기 쪽을 둘 때에는 그냥 벌려서 다가서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붙여가거나 막 그래야 되나요? 아, 백이요? 네. 지금은 여기가 둔다면 하변을 둔다면 요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붙이는 것은 바다만 주더라도 오히려 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 귀는 여기 붙이거나 침투하거나 뭐 이렇게 침투하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 붙이는 것도 있고 이 간격이 넓기 때문에 다채로운 수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데를 붙여서 만약에 흙이 받아주게 되면 완벽한 집이 되죠. 뒷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두고 귀의 맛을 노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은 이런 모양에서는 절대 붙이면 안 되고요. 네. 누목자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아, 들어갔어요. 아, 이것은 이제 보통 이제 받으면 뛰어 나가겠다는 뜻이고요.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밀고 예를 들어서 젖힐 때 빈 삼각하고 나면 흙돌 2점을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흙도 이제 여기 어딘가 하나 받아줘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변부터 풀어갈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 돌이 놓였습니다. 현재 국내 최연소 기사죠. 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이 최연소 기사들은 꼭 몇 년 지나면은 발군의 활약을 펼칩니다. 예전에 이제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영재 입단 대회가 생긴 거 아닌가요? 네, 빨리 입단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성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 뭐 확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지죠. 네.
김경은 초단입니다. 2003년생이고요. 올해 8월 11일에 입단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는 강지수 초단이 살짝 뜸을 들이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수는 차렷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네. 도망 나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거 하나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서 이 한 점을 능률적으로 제압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상변도 좋아지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돌이 흘러가게 되면은 이거는 백이 좀 재미가 없어 보여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폭은 굉장히 좁은 반면에 상변의 폭은 아주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이 흘러가서는 백이 이기기 힘든 바둑이 됩니다. 아마 이쪽을 둔다면 김경은 초단도 뭔가 생각하고 있는 작전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화점 자리? 날일자로. 지금 이거는 근데 이 흐름도 그렇게 좋은 흐름 같진 않아요. 결국 비슷한 맥락인가요? 지금 강지수 초단이 잠깐 밖에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또는 차를 마시러 밖에 나가는데 네. 김경은 초단 여기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이게 여기 뒀다. 친절하게. 이게 좋은 매너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자기가 두고 말 안 해주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가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상대가 자리를 비우면 여기 뒀다라고 이제 얘기해주는 것이 좋은 매너죠. 보기에도 좋네요. 아니면 내려섰을 때 화점보다 한 칸 더. 이렇게요. 네. 근데 이게 한 점을 자꾸 이렇게 한 점이 나쁜 영향을 끼치는 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두고 싶은 자리는 아니에요. 전 궁금해요. 지금 여기 두면 백이 김경은 초단이 어떤 작전을 갖고 있는지 어떤 수를 보여줄런지 궁금합니다. 김경은 초단이 TV 대국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네. 프로가 돼서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거든요. 강지수 초단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한번 봤어요. 최정 8단하고 한국 재즈 여자기 성전 기성전 여자기 성전이죠. 본선에서요. 제가 대국을 본 적이 있는데 김경은 초단은 아마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뭐 전혀 뭐 떨거나 하는 기색이 전혀 없네요. 김경은 초단의 어깨를 바로 짚네요. 네. 역대 이력을 보니까 본선은 할인배가 처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4승 6패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자 국수전에서만 2승했거든요. 나머지 기전에서는 지금 소위 말하는 좀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할인배 여자 국수전에서는 관록의 박지연 그리고 이슬아 사단까지 이기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내려서도 백이 받기 어려울 것 네. 같은 형태였는데 오히려 쉬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맞고 젖히면 늘겠다는 뜻이에요. 이음은 자연스럽게 그때 이제 내려서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작전으로 보입니다. 네. 강지수 선수는 예선전에서는 박소현 3단을 꺾었고요. 본선 16강전에서는 김수진 선수를 꺾었습니다.
꺾은 선수들의 랭킹으로만 비교해 보자면은 김경은 선수 쪽이 훨씬 더 이 상위권 랭킹을 꺾고서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박지연 5단 같은 경우는 여자 국수전에서도 2번 우승을 했고 지금 여자 랭킹도 현재는 10위. 현재는 10위인데 예전에는 더 높았었어요. 요즘에 최근에 살짝 부진하면서 많이 떨어진 게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스라 사단 같은 경우는 현재 여자 랭킹 14위. 근데 이스라 사단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아시안 게임 우승하고 난 다음에 뭐 방송 활동도 좀 나가서 하고 다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좀 뭐 랭킹이 많이 하락했을 뿐이지 실제적인 실력은 훨씬 더 윗길이라고 봐야 됩니다. 요즘도 바둑 공부를 참 열심히 한다고 소식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외도를 많이 했죠. 바깥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바둑에 전념하지 못해서 좀 한참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처져 있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인 기량은 아주 훌륭한 기사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사를 2명이나 꺾고 8강까지 진출했다는 것은 네. 김경원 초단에게도 뭔가 이제 대성할 수 있는 자질 이런 것이 엿보입니다. 제22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입단 새내기들의 대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대국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입단 동기 두 새내기가 만났습니다. 제22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8강전 강지수 초단과 김경은 초단의 대국. 오늘 이기는 승자는 4강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입단한 지 4개월 만에 준결승 진출을 했던 기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저는 기억이 나질 않거든요. 누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런가요? 4개월 만에 준결승 진출은 뭐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여류 기사로서는 정말 드문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본선 올라가는 것 자체도 어렵고 또 본선에서도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 4개월 만에는 쉽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이제 기량이 강하다가 하더라도 프로 물을 먼저 먹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확실히 있거든요. 네. 자, 쉬어가는 수는 예상을 못했던 걸까요? 지금 쉬우니까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이제 밀고 나가거나 여기서 수를 내거나 둘 중에 하나 정도로 보이거든요. 쪽을 먼저 건드려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밀고 나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좋은 흐름으로 보이지는 않아서요.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뭐 연결이 하겠지만 중앙의 모양이 흙이 워낙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흐름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백이. 근데 이 흐름을 바꾸려면은 귀를 먼저 건드려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작전입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데를 먼저 물어봐서 뭐 이렇게 붙여서 안쪽에서 사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결국 밀었는데 뭐 당연히 젖히겠죠? 여기서의 귀를 공략할 수는 없는 거죠? 귀를 둘 거면 지금 밀지 않고 뒀을 거예요. 이제 밀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귀를 둘 것 같진 않고요. 젖히거나 또는 이제 끊을 수도 있긴 한데 과연 이렇게 늘어주면 끊어놓은 게 득인지 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 밀었다는 것은 다음에 젖히겠다는 뜻인데 젖힐 때 그냥 느는 정도로 이 정도면은 뭐 예를 들어 먼저 붙인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해결이 되면 흑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흐름이에요. 우아기도 지키고 중앙도 중앙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마 강지수 초단은 만족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아마 어깨를 짚은 거로 보이거든요.
끊었어요. 또 아마 늘 겁니다. 늘고 결국 이제 단수 치고 나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우하기를 늘거나 해서요. 먼저 붙이더라도 이렇게 막아주면 결국 돌아가야 되는데 대동소이한 결과로 보입니다. 네.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흙이 좀 재밌는 그런 바둑이 아닐까 싶습니다. 흙이 재미있는 이유는 이 우변 쪽에서의 중앙 쪽으로 세력을 잘 만들었기 때문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바둑은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집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상기 빼고는 이제 좌변 모양인데 중앙 쪽으로 자꾸 흙이 먼저 머리를 내밀면 상대적으로 이제 백돌, 백 세력이 많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 백이 좀 답답해 보이긴 해요. 네. 자연스럽게 흙이 머리를 먼저 내밀게 되면 백의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는데 큰 집을 만들기는 쉽지 않죠. 게다가 흙 모양은 오히려 더 좋아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중앙 쪽으로 머리를 먼저 내미는 쪽이 이 바둑을 이길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이 바둑의 포인트는 중앙이에요. 그래서 붙였고요. 지금은 뭐 당연히 막아야 되겠고 결국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단수를 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가정해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앙으로 역시 먼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흙은 충분히 둘 수 있는. 그래도 백의 입장에서 이게 좀 낫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저처럼 그냥 이었다가 늘게 되면은 밀 때 흙이 먼저 머리를 미니까 뒷수레를 계속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바둑은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네, 발이 좀 느려 네. 보이네요. 지금 같은 경우 여기가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그래도 중앙 쪽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 아예 단수도 안 해주네요. 절대 선수다 그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뚫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아꼈는데 김경원 초단이 지금 단수를 아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제 이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아꼈는데 지금 이거 둘 때 막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축이? 나가면 흙이 좋죠 이거는. 이렇게 쭉 나가면 여기랑 연결이 되니까 요건 안 되니까 백은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뚫어버릴 수가 있어요. 한 점 잡히는 건 물론 아프지만 그러네요. 이렇게 늘게 되면은 중앙으로 뚫어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은 강지수 초단도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김경훈 초단은 여기 하나 단수 쳐주는 게 싫어서 그냥 둔 건데 네. 글쎄요 이거는 뚫게 되면은 뚫게 되면 흙 중앙이 더 두터워지는 그렇습니다. 거 예.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다음에 호구를 치더라도 이렇게 먼저 슬금슬금 머리를 내밀게 되면 이 돌들이 전부 패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정도까지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우하기는 그렇게 많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흙집이. 저라면은 뚫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김경원 초단도 먼저 하나 단수를 치고 이을 때 한 칸을 띄고 하는 방법이 어땠을까? 이렇게 하면 또 젖혀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좌상 쪽에 흙 한 점 움직이는 맛도 아직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당장 움직이진 않겠지만 나중에 이런 데 돌이 오고 이렇게 한 칸 정도 돌이 오면 바로 받아야 되는 모양 아닙니까? 원래는 이 모양이 지금 돌 9개를 들여서 중앙을 만들어 놓은 건데 네. 보잘것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런 진행이라면은 흙은 별로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집을 짓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 흐름이 지금 여기를 뚫고 이렇게 나와버리게 된다면은 좀 흙이 괜찮은 바둑으로 보입니다.
강지수 초단 충분히 시간을 사용해 가면서 수읽기를 합니다. 강지수 초단도 지금 생각하면서 습관적으로 이제 손이 자꾸 입으로 이렇게 가는데 아, 그러네요. 기사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본인도 모르게 네. 생각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이제 손톱을 물어 뜯는다거나 또는 다들 하나씩 네. 있죠. 근데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뭐 머리카락을 네. 꼬는 선수들도 있고 저희 팀에 있어요. 머리카락 꼬는 종이컵 종이컵 물어 물어뜯는 뜯는 사람도 있고, 선수도 예. 있고. 예전에 조치훈 구단 같은 경우는 성냥을 그냥 아, 성냥을 수백 개를 부러뜨려 가지고 정말 계속 손으로 네. 손이 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김경은 초단은 별 제스처는 보이지가 않네요. 네. 결국 이제 고민 끝에 지금 중앙을 밀고 나갔는데 네. 글쎄요. 그래도 뚫는 게 좀 한참 생각을 했을 텐데 강지수 초단은 뚫질 않고 그냥 중앙 쪽으로 미는 수를 선택을 하네요. 여기는 이제 다음에 늘어야 되나요? 근데 이 정도로 개가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아, 그냥 있고. 단수 받는 게 좀 아프지 않나요? 어차피 근데 단수를 치더라도 이으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끊으면 된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냥 이 모양이라면 이건 단수 안 쳐주고 이렇게 호구 칠 거거든요. 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그때 날일자. 네, 누구의 선택이 옳을까요? 지금 이 정도 되면은 경계선이 어느 정도는 다 드러났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바둑 지금 개가는 해보진 않았지만 네. 이 정도 흐름이면은 흙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흙집을 지우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지우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제 백이 여기를 삭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앙에 백도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짓는 거는 역시 뭐 밀거나 날일자 하거나 하면은 같이 늘어나니까요, 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같이 늘어나니까. 게다가 이제 이런 것까지 선수가 되면은 집 모양이 더더욱 커지죠. 네. 뭐 세보진 않았지만 이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여기나 이런 식으로 두면 이거는 뭐 흙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흙이 그러면 3기생에다가 중앙 쪽에 권리도 훨씬 많고. 근데 지금은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침투하기도 쉬운 모양이 아니고 네. 다른 데도 뭐 그렇게 큰 자리가 있진 않아요. 이런 데 두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중앙을 뭐 이렇게 입구자나 날일자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백진영을 삭감할 수가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뭐 이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뭐 밀거나 날일자 하거나 하면은 글쎄요. 저는 이 정도라면은 백이 이 바둑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백이 약간 괴로워요. 그렇다고 안 지킬 수도 없고 손빼자니 뭐 입구자나 날일자 당하면 집도 많이 없어지고. 네. 우병 걸치는 것보다는 다른 곳부터 좀 두는 게 나았을까요? 아, 그렇죠. 지금 들어가서 한 것이라고는 집이 약간 깨고 머리를 내민 정도인데 네. 흙은 우변을 조금 내주긴 했지만 중앙 쪽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제가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여기를 빠졌을 때는 이런 자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이런 데를 두거나 또는 중앙을 넓히는 그런 식의 흐름을 찾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흐름은 그렇게 좋은 흐름으로 보이진 않아요, 백이. 강지수 초단은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아, 김경은 초단이 호시탐탐 노릴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만약에 돌이 한 요 정도까지만 쌓이면은 그때는 이제 잡으러 가는 게 성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고
그 대신 중앙에 돌이 많이 와야 됩니다. 중앙이 이렇게 벽이 쌓여지면은 충분히 잡으러 갈 수 있는 모양이 돼요. 여기는 이제 먼저 붙이더라도 다 받아주면은 두 집이 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네. 늘어도 젖혀서 한 집밖에 한 없는 집밖에 거죠. 없기 때문에 조금만 돌이 쌓이면은 계속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굳이 이 교환을 할 필요는 없지만 돌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그때는 해야 돼요. 어딜 둔 거예요 지금? 무슨 수가 있는 곳인가요? 그래요? 수가 있는 곳으로 보이진 않고요. 다 받아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데 선수를 해서 중앙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너붙여서 끊어서 이렇게 한 줄이라도 더 넓히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재능이 있어요 역시. 그래서 위로 젖혔어요. 정수로 보입니다. 이어도 이렇게 막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나가는 것도 이렇게 두면 뭐 끊을 수는 없으니까 네. 다 잡아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확한 대응으로 보이네요. 중앙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번뜩이는 수를 보여줬는데 강지수 초단의 이 젖혀서 막기 참 편안하게 쉽게 나왔습니다. 상중앙 쪽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흙의 집이라고 봐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꽤 큰 집이 형성이 됐어요. 척 봐도 그냥 40집 이상은 확보가 되는 모양이 됐고요. 9집? 여기도 뭐 한 7집은 된다고 치고 여기도 10집 이상은 되고요. 네. 최소한으로 봐도 여기 합쳐서 25에 중앙까지 하면은 흙집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지금 이미 확보된 집만 뭐 70집 정도는 충분히 났고 네. 여하에 따라서 진행 여하에 따라서 더 불어날 수가 있는 집이에요. 저는 지금 집을 최소한으로 셌기 때문에 70집이라고 셌는데 이 정도라면은 확실히 흙의 흐름이 괜찮아 보입니다. 좀 분발이 필요한 김경훈 초단입니다. 대신에 흙이 조심해야 할 것은 좌하기. 예, 좌하기. 적절한 시점에서는 네. 이 수를 둬야 돼요. 예, 여기를 찝어서 넣으세요. 해결을 해야 돼요. 아니면 아예 그냥 지켜버린다든지. 예. 결국은 그 자리를 뒀는데 네. 이제 흙은 밀 수도 있고요. 네, 밀었네요. 예를 들어 젖혀도 여기가 하나가 찌르는 게 선수가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워낙에 튼튼하니까 전체를 다 잡으러 갈 수도 있겠습니다. 한 점이 끊겨도 괜찮나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문제인가요? 이렇게 되면 흙도 위험하긴 하네요. 자, 볼까요? 그냥 젖혔어요. 자, 여긴 하나 찌르고 네. 받을 때 이게 성립이 되면 바로 봐도 끝나거든요. 자, 여기를 할 수 있는 배짱이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만 해도 네, 무난한 진행이죠. 네, 이렇게 해서 아마 이긴다라는 판단이 서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나는 정말 수일기가 자신 있어. 한 점을 잡을 네. 수 있다 싶으면 이렇게 하고 맞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호구 쳐서 이것만 제압할 수 있다면 이 바둑은 백이 이기기 힘든 바둑이 됩니다. 젖혔어요. 네. 유리한 입장에서는 좀 떨리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정책을 선택을 했는데 근데 네. 이렇게 하면은 버틸 수 있는 겁니까? 여기도 뒷맛이 상당히 고약한데요. 이런 것도 있곤 해서 수가 나는 모양이거든요. 역시 글로 갔어요. 요거는 약간 이제 악수라고 봐서 아낀 건데 글쎄요, 지금은 굳이 뭐 아낄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경계선이 이제 중앙 경계선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네. 굳이 뭐 아껴야 될 이유는 모르겠거든요. 자, 우선 단수를 쳤고요. 이을 때 이쪽이 만약에 성립이 되면 이수가 되지만 않으면 이건 흙이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꽉 이을 것인지 아니면 이쪽으로 손이 되돌아와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손이 네. 이쪽으로 갔어요 지금. 여기는 문제 없다. 굉장히 껄끄럽긴 한데 그러게요. 아, 이거는 네. 경우에 따라서 수가 조그맣게 나더라도 조금은 내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체 100을 6점을 괴롭힐 수가 있다 그런 뜻이네요. 이 수가 되면은 만약에 중앙에 지금 100이 건드릴 수 없으면 이 바둑은 너무 괴롭죠. 고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김경원 초단은 이것도 지키고 여기도 젖혀서 수를 좀 물어봐야 됩니다. 일단 여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뭐 이렇게만 되면 집이 워낙 크게 났기 때문에 100이 좀 힘든 국면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일단 중앙을 젖혀서 뭘 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무언가는 지금 노려야 돼요. 강지수 초단은 중반전이 시작됐는데도 생각 시간 정말 조금 사용했습니다. 네. 그렇게 뭐 바둑돌 놓는 거나 이미지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장고파 냄새가 나는데 네. 오히려 김경원 초단보다 손이 훨씬 빨리 나가요. 이렇게 지금 거의 뭐 바둑 다 뒀는데 아직도 뭐 17분, 18분밖에 쓰지 않았거든요. 네. 그만큼 김경은 초단이 좀 어려운 내용의 바둑이었나요? 네, 그럼 강지수 초단 입장에서는 이제 흐름이 괜찮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알기 쉽게 좀 두고 있는 거로 보이고요. 김경은 초단은 좀 흐름이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시간을 좀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손이 들어갔는데 어디로 나올까요? 이제는 평범하게 둬서는 안 그쪽을 되는데요. 둬요? 이쪽 두면 끊어서 자, 일단 뭐 끊겠다는 뜻이고요. 강지수 초단 손이 굉장히 빨리 나갔는데 이렇게 늘어서 여기는 움직여봤자 두 점머리 두드리면 별 탈이 없다는 뜻이고요. 김경은 초단은 움직이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를 두려고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상대방 집을 없애면서 여기는 후수로 지키기 싫다 그런 뜻이죠. 후수로 이 한 점을 잡을 수는 없다. 이건 왜 굳이 먼저 찌르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일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이유는 없죠. 반발하는 거는 이건 잘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쪽으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굳이 찌를 이유는 없어요. 뭐 백도 여기 두진 않지 않습니까? 결국 나갈 텐데 네. 그때 뭐 찔러도 되고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이렇게 찌른 수로 그냥 이렇게 붙이는 수도 노릴 수가 있는 곳이니까요. 굳이 뭐 찔러 놓을 이유는 없죠. 이렇게 되면 아마 바로 지키겠다 그런 뜻인가요? 강지수 초단 손길이 정말 빠릅니다. 느릿느릿 두는 것 같으면서도 결단이 굉장히 빠른 스타일이에요. 네.
우리나라 여자 바둑계가 이제 얼마 전부터 최정 8단이 약진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계 랭킹 1위를 지금 지키고 있고, 또 오유진 5단 같은 경우도 바로 뒤를 바치고 있고, 또 요즘엔 얼마 전에 이제 우승을 했던 김다영이라든지 네. 김채영이라든지 또 허리 라인도 두텁고 해서 당분간은 아마 여자 바둑계는 좀 몇 년간은 지킬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데, 최정 오유진 다음으로 이제 김경훈 초단이 굉장히 유망해 보이고, 또 그 밑으로는 지금 아직 프로는 되지 못했지만 눈에 띄는 예. 선수들이 있나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이제 5학년 올라가는 나이인데 벌써 이제 입단의 문턱을 노리고 있는 벌써요. 그런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런 이제 어린 후배들이 버텨줘야 돼요. 그래야 최정 오유진 다음에 또 뭐 당분간 몇 년은 버티겠지만 그 다음을 생각하면은 이런 김경훈 초단이나 이런 어린 기사들이 빨리 성장을 해줘야 합니다. 네. 중국에서도 무서운 여자 신예들이 좀 네, 있다고 중국에도 듣긴 했는데요. 2000년생 그 무렵 되는 어린 기사들이 한 서너 명 정도 이미 괜찮은 기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미요? 예. 이런 신예 기사들이 잘 해준다면은 이미 선배로 활동하고 있는 여류 기사들이 다 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든든하죠. 내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자, 이제는 원래는 부분으로만 놓고 보면 이 정도 지키는 게 정수로 보이는데 네. 여기가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강지수 초단이 아예 이걸 지켜버릴까? 상변을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은 맞거나 또는 늘거나 하면 어지간히 집은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가 꺼림직하기 때문에 이쪽을 지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상변 내려서는 건 이제 선수가 되지 않는 거죠? 당장 설마 백이 이렇게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당장은 안 받을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젖혀 있는 게 거의 반선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놔도 또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아마 흑도 여길 두면 백도 받진 않을 거예요. 임시 처방을 하고 중앙을 아마 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그거는 이런 식으로 두면은 여기가 있다 그런 뜻이네요. 이걸 두고 끼우겠다. 이으면 백돌 7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는 못한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두면 자연스럽게 지키겠다. 좌변은 나중에 침투하는 걸 보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흙이 좀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또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강지수 초단은 이쪽이 더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모양이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은 김경훈 초단 안 혼날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그 빨리 두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어렸을 때 빨리 두는 거에 대해서는 네.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수가 빨리 보이니까 이제 그리고 때가 되면 시기가 찾아오면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고칩니다. 뭐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여기서 바로 끝나요. 네, 이쪽 단수 치면은 바로 7점을 잡겠다는 뜻이고 여길 두면 끼우겠다라는 뜻이네요. 괜찮은 수로 보입니다. 이렇게 두면 늘어서 이을 때 꽉 이어서 이거는 문제가 생겨요. 전체 백대마가. 반대로 두면요. 네. 그렇다면은 끼울 때 뒤로 물러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으면 잡아야 되잖아요. 이걸 두면
또 살아야 돼요. 이렇게 늘면 잡히니까. 지금 좋은 수네요. 강지수 초단 노림이 있었어요. 지금 이걸 살렸을 때는 저는 조금 좀 갸우뚱했는데 네. 붙였을 때 끊어서 받을 때 끼우는 노림을 지금 갖고 있었어요. 진작부터. 그럼 집이 크게 나네요. 굉장히 크게 나죠. 게다가 이게 다음에 늘면 사활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는 다 받아도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모양은 아니죠. 수가 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를 선수로 방금 전처럼 잡고 중앙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배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수가 안 난다는 전제하에 네. 상변을 선수로 깔끔하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돌이 오게 되면은 이건 흙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요. 흙이 두고 싶은 대로 돌이 다 짜여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위로 단수 칠 수는 없으니까 지금도 선수 뽑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선수가 되면은 너무 깔끔하잖아요. 지금 손이 나가다 멈칫했는데 괴롭네요. 지금 뭐 있거나 단수 치는 건데 이으면 끊어 한 점도 잡히면서 또 사활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거를 뒤로 잡자니 여기가 선수가 되면은 중앙이 훨씬 더 깔끔해집니다. 네. 괜찮은 전략인데요. 네. 지난 대국은 무려 4시간이 넘는 대혈전 끝에 김미리 3단이 승리를 거뒀는데 네. 오늘 바둑은 완전 정반대예요. 지금 시작한 지 1시간 남짓 정도 됐는데 그러네요. 벌써 다 뒀거든요. 들어오기 전에는 김경은 초단이 속기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좀 빨리 끝나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강지수 초단의 손길이 네. 오늘 더 빨랐습니다. 아직도 20분을 채 쓰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뭐 전설의 속기의 대명사 이제 선웅옥 구단과 김희중 구단 뭐 그런 급인데요. 자, 지금 손이 일선으로 갔다가 다시 여쭤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단수 쳐도 선수고 이렇게 단수를 쳐도 선수예요. 왜냐하면 이어도 막으면 다음에 여기 늘게 되면 이렇게 단수 치는 건 젖혀서 잡혔고요. 네. 빠지더라도 들어가면은 또 빠지더라도 들어가면 넉점을 잡아서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괴로운데요. 지금 여기를 두고 해결하고 선수 잡고 이쪽에 돌이 오는 순간에는 백이 너무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받아야 돼요, 여기를. 자, 결국 백은 살아두어야 됩니다. 자, 강지수 초단의 수일기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